초고온 종말이 닥쳤다. 기온은 무려 80도까지 치솟았다. 모든 사람이 폭염에 시달렸다. 하지만 우리 집만은 시원하고 쾌적했다. 우리 집에는 움직이는 에어컨 귀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비몽사몽 눈을 떴다. 휴대폰을 한번 확인했다. 11월 25일. 창밖에 눈부신 햇빛을 보며 의아해했다. 머릿속은 아직도 멍했다. 지난달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시골 별장으로 돌아와 지내고 있었다. 간식을 잔뜩 사다 놓고 천천히 먹으려 했는데 기온이 점점 올라가는 걸 알게 되었다. 이미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아져 있었다. 휴대폰 지역 채팅방에는 잡담이 올라오고 있었다. 더워 죽겠네. 우리 동네 영춘화가 벌써 피었어. 우리 집도 그래. 아래 나무들에도 벌써 새눈이 돋기 시작했어. 이 망할 날씨가 정말 겨울 맞아? 하하, 겨울이 안 오네. 마침 따뜻하니까 또 놀러 나갈 수 있겠다. 몇 줄 읽다가 재미없어졌다. 그냥 다시 방으로 들어가 웅크렸다.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더위 때문에 깨어났다. 목이 너무 말라 불이 붙을 것 같았다. 힘겹게 손을 뻗어 침대만 물 한 병을 집었다. 단숨에 한 병을 다 마셨다. 그제야 마른 기침이 조금 나아졌다. 몸을 일으켜 겨우 2번 움직였을 뿐인데 온몸에 땀이 흠뻑 배어 있었다. 대체 무슨 날씨야? 허둥지둥 휴대폰으로 기온을 확인했다. 확인한 순간 놀라 창가로 달려갔다. 밖은 거대한 찜통 같았다. 그리고 일기예보에는 현재 바깥 기온이 60도라고 나와 있었다. 나는 머리가 멍해졌다.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곧장 냉장고로 달려갔다. 안에 있는 식량을 확인했다. 집순이인 나는 언제나 식량 창고를 가득 채워둔다. 집에는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설치해두신 태양광 발전 패널 2대가 있었다. 적어도 꽤 오랫동안 전기를 공급할 수 있었다. 나는 이제 와서 조금 후회했다. 집안 인테리어를 망치기 싫어서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접었다. 지금처럼 기온이 높은 상황에서는 냉장고 음식이 상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천만다행이었다. 뭘 더 바라겠는가?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휴대폰을 들고 정보를 계속 확인했다. 그제야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주일 전부터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미 무시무시한 폭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말라있는 입술을 핥으며 재빨리 정보를 훑어보았다. 국내에서도 이미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다. 이번 폭염은 설마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우리와 함께하는 건 아니겠지. 만약 앞으로 정말 장기간의 폭염을 맞게 된다면 물도 점점 더 귀한 자원이 될 것이다. 나는 거실로 걸어갔다. 비축 물자를 점검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식탁 쪽을 보니 새까만 그림자 하나가 있었다. 엄마야, 살려줘.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그 그림자도 비명을 질렀다. 순식간에 식탁에서 둥실 떠올랐다. 그 그림자가 화를 내며 나에게 왜 소리 지르냐고 따져 물었다. 소리 지른 건 너 아니냐? 남의 집에 와놓고. 나는 목소리를 멈춘 뒤 저절로 시선이 바닥에 닿지 않은 그의 발로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기절했다. 기절한 뒤 나는 곧바로 다시 깨어났다. 쓰러진 자리가 마침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는 곳이어서 너무 뜨거워 화들짝 놀라 순식간에 정신이 들었다. 그 귀신은 이미 내 앞에 떠 있었다. 나와 마주 보고 있었다. 그제야 상대가 소년이라는 걸 알았다.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조금은 엄숙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얘야, 내가 묻겠다. 너는 누구고 왜 우리 집에 있는 거냐? 당장 나가. 이 60도의 지옥 같은 날씨에 나가라고?
나가면 그대로 죽는 거 아니야? 나도 화가 치밀어 올랐다. 여기가 내 집이라고 이름이라도 써놨냐? 등기권리증이 뭔지는 아냐? 등기권리증이 뭔지 모르냐? 귀신이라고 집을 빼앗을 수 있는 거냐? 내가 직접 봐. 벽에 걸린 사진이 누구 사진인지. 나는 씩씩거리며 벽을 가리켰다. 그 위에 걸린 것은 나와 할아버지가 생전에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귀신은 잠시 멍해졌다. 둥실 떠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다시 나를 유심히 살펴봤다. 입으로는 계속 중얼거렸다. 맞네, 이게 바로 내 집이잖아. 그때까지도 귀신은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내가 그의 집을 빼앗은 줄 알겠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사람은 두려움을 모르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더위에 죽든 귀신에게 놀라 죽든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다. 내가 뭘 무서워하겠어. 나는 혼자 냉장고 앞으로 가서 남은 비축 식량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냉장고 앞에 잠깐 서 있었을 뿐인데 옆 주방에서 반사되는 열기에 어지러워졌다. 그런데도 냉장고 겉면의 열기는 여전히 식을 기미가 없었다. 나는 속으로 젖은 수건으로 겉을 한번 닦아볼까 생각하던 순간 그 귀신이 어느새 소리 없이 떠다니며 다가왔다. 그저 내 곁으로 다가왔을 뿐인데 싸늘한 한기가 순식간에 밀려왔다. 냉장고 겉면의 온도마저 빠르게 내려갔다. 나는 또 한 번 크게 놀랐다. 나도 모르게 귀신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다. 그리고 그의 뒤쪽 방을 가리켰다. 형제, 다른 방도 좀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너무 더워서 정말 잠을 못 자겠어. 귀신은 잠시 망설였다. 몸을 이끌고 방 곳곳을 떠다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실내를 감싸던 열기가 정말 많이 가라앉았다. 나는 심지어 몸을 한번 떨었다. 동시에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귀신이 다시 돌아오자 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다. 귀신은 나를 노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귀신아, 이런 거야. 내가 계속 여기가 내 집이라고 주장하지만 분명히 등기권리증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어. 나도 당분간은 떠날 생각이 없어. 그러니 이렇게 하자. 너도 여기 살아도 돼. 대신 내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관리해주고 실내 온도도 조절해줘. 그러면 나는 너에게 음식도 제사로 올려줄게.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줄게. 나는 방금 꺼내 놓은 상자를 가리켰다. 원래는 할아버지께 태워드리려고 준비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온도라면 방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힘들 것 같았다. 귀신은 비웃으며 내가 왜 내 말을 들어야 하지라고 했다. 좋은 질문이네. 만약 우리의 우호적인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도 주먹질 정도는 좀 할 줄 안다. 나는 다시 할아버지가 생전에 모아두셨던 청동 거울을 꺼냈다. 귀신의 눈빛이 순식간에 경계로 바뀌었다. 나와 그는 1분도 채 안 되게 대치했다. 그는 말없이 떠다니며 다가오더니 나에게 우호히 손을 내밀었다. 나는 허공에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동시에 마음도 한결 놓였다. 나와 귀신은 조건을 합의했다. 내 방은 개인 구역이며 들어오면 안 된다. 귀신이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나는 향을 피워 태우는 방식으로 보내주기로 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나를 놀라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귀신은 마지못해 승낙했다. 나도 마지못해 약속했다. 가능하다면 누가 귀신과 동거하고 싶겠냐. 나는 컵라면 하나를 불려 식탁 앞에서 기다렸다. 동시에 인터넷 뉴스를 훑어봤다. 지금은 모두가 폭염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물 한 병을 차지하려고 자기 가족과도 크게 싸우고 있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나도 마음이 조금 불안했다. 그래도 생수는 꽤 많이 비축해 두었다. 하지만 이 폭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모르겠다. 만일을 대비해 나는 서둘러 화장실로 가서 모든 양동이와 대야에 물을 가득 받아 두었다. 물을 모두 받아놓고 가득 찬 물 저장 용기들을 바라보니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다. 식탁으로 돌아오니 휴대폰이 또 윙윙 울리기 시작했다. 지역단체 채팅방 메시지가 폭주하고 있었다. 열어보니 깜짝 놀랐다. 세상에, 우리 집 사람이 더위를 못 견뎌 지하실에 가서 버티고 있었는데 지하실에 이미 사람이 죽어서 미라처럼 말라있는 걸 발견했대. 정말 간이 떨어질 뻔했다. 윗분, 그거 진짜예요? 누가 말린 배추를 쌓아둔 거 아닌지 잘 보세요. 진짜예요. 그것도 여러 구나 있었어요. 그만 말해요. 그만. 여긴 벌써 물을 빼앗기 시작했어요. 방금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하마터면 쓰레기 봉투까지 빼앗길 뻔했어요. 사람들이 안에 먹을 게 있는 줄 알았대요. 바깥 세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무너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여기 앉아 태평하게 라면을 먹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 팔짱을 낀 채 구석에 떠있는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보는 귀신을 바라봤다. 귀신은 내 시선을 눈치채고 뭘 그렇게 봐. 어서 내 밥이나 먹어. 다 먹으면 향부터 피워. 배고프단 말이야. 알았어. 아저씨, 재촉하지 마세요. 나는 면을 후루룩 다 먹고 공손하게 향세 자루를 향로에 꽂았다. 귀신이 다가와 깊게 한 모금 들이마셨다. 얼굴에는 꽤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잔뜩 찌푸렸던 미간도 조금은 펴졌다. 귀신은 만족스럽게 흥하고 콧소리를 냈다. 맛은 괜찮네. 생각했던 것보다 낫군. 앞으로는 매 끼니 향세 자루는 꼭 피워. 알았어요. 열심히만 일해주시면 세 자루는커녕 하루에 6자루도 괜찮아요. 나는 지하실로 내려갔다. 귀신은 언제 따라왔는지 모르게 뒤따라왔다. 왜 따라오는 거야? 귀신은 당당하게 말했다. 여긴 내 집이야. 내가 어디를 가든 내 마음이지. 나는 그와 말다툼하기 귀찮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뜻밖에도 구석에 압축 비스킷과 통조림이 쌓여 있었다. 정말 뜻밖의 횡재였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정부가 발표한 최신 공지였다. 전국에 1급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국민들에게 집에 머물며 안전을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외출하지 말라고 동시에 했다. 관계부처는 긴급히 물자를 조달하고 있었다. 댓글창은 이미 난리가 났다. 저는 꼭대기층에 사는데 집벽에 벌써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 집이 며칠이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물 남는 분 없나요? 금으로 바꿀게요. 집이랑도 바꿀게요. 윗분, 정신 차리세요. 금을 마실 수라도 있나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때 귀신이 갑자기 내 앞으로 떠왔다. 밖에 사람이 있어. 나는 재빨리 문 앞으로 다가가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다. 과연 대문 앞에는 남자 3명이 서 있었다. 온몸이 땀투성이었고 그중 한 명은 주먹으로 내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다. 문 열어, 빨리. 물 좀 줘. 안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 등골이 오싹했다. 나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귀신이 내 곁으로 떠와 덤덤한 말투로 말했다. 뭐가 무서워? 내가 있잖아. 귀신은 천천히 문 앞으로 떠가더니 문을 그대로 통과했다. 나는 문구멍에 바짝 붙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다. 밖에 있던 남자 셋이 동시에 몸을 떨더니 초조하던 표정이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다. 입술만 덜덜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 사람은 기어가듯 허겁지겁 도망쳤다. 귀신은 다시 문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왔다. 무표정한 얼굴로 담력과 자신의 허무한 소매를 툭 쳤다. 됐어, 해결했다. 형님 대단하십니다. 헛소리, 내가 너랑 조건을 걸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너 같은 왜소한 몸으로는
내 할아버지 체면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너도 겁줘서 쫓아냈을 거야. 우리 할아버지도 아세요? 아표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말실수를 한 것 같았다. 난 자러 간다. 별일 없으면 부르지 마. 냉장고는 내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음식은 상하지 않을 거야. 안심해. 이 아표는 겉보기엔 사납지만 사실 꽤 믿음직하네. 일주일 후 물과 전기가 끊겼다. 그래도 내 생활은 비교적 평온했다. 아표는 정말 약속을 지켰다. 매일 성실하게 실내 온도를 유지하며 저택 전체를 20도 안팎의 쾌적한 환경으로 유지해 주었다. 그리고 나는 매일 향새 자루를 피우고 매번 다른 것을 태워 그에게 바쳤다. 어떤 날은 과자였고 어떤 날은 컵라면이었다. 한 번은 라테오 한 봉지를 태워줬는데 아표는 먹고 나서 얼굴이 새빨개졌다. 한참 동안 천장에 둥둥 떠서 내려오지 않았다. 입으로는 계속 중얼거렸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맵냐. 나는 웃느라 허리를 펼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 아표는 내가 다시는 라테오를 태워주지 못하게 했다. 기온은 계속 치솟고 있었다. 일기예보에는 더 이상 구체적인 숫자가 표시되지 않았다. 대신 새빨간 경고 문구가 떠 있었다. 극한 고온 날씨. 외출을 삼가십시오. 인터넷에는 온갖 소문이 난무했다. 해안 지역에서는 바닷물이 증발한 뒤 넓은 염분 토지가 남았다는 말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일부 지역은 이미 군사 통제가 시작되어 들어가는 것만 되고 나오는 것은 금지됐다고 했다. 나는 소파에 웅크리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아표는 옆에서 이리저리 떠다녔다. 가끔 고개를 내밀어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경멸 섞인 냉소를 흘렸다. 너희 인간들은 참 스스로를 겁주는 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뭘 알아. 이걸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넌 몇 년이나 살았어? 어떻게 죽은 거야? 왜 우리 할아버지 집에 있는 거야? 아표는 잠시 침묵했다. 그렇게 많이 물어서 뭐하게. 안 알려줄 거야. 나는 깨달았다. 내가 민감한 화제를 건드린 것 같았다. 그래서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잠시 후 옆에서 아표의 느긋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그분이 살아 계셨을 때는 매년 청명절마다 나에게 종이돈과 향을 올려주셨고 밖에 새로운 이야기들도 들려주셨지. 그러다 몇 년 동안 오지 않더니 난 그분이 떠났다는 걸 알았어. 가슴 한구석이 살짝 저려왔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매년 시골 옛집에 한동안 머무르셨다. 올 때마다 늘 비밀스러웠는데 알고 보니 아표에게 향을 올리러 온 것이었다. 그럼 그 뒤로 계속 이 집에서 기다린 거야? 그래.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 너 같은 꼬마 계집애가 왔지. 내 집에 살면서 내 걸 먹고, 아니, 내 물건이긴 하구나. 게다가 나랑 조건까지 흥정하고 그만큼 내가 능력이 있다는 뜻이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너한테 겁먹고 도망갔을 거야. 어떻게 너랑 평화롭게 지내겠어? 아표는 콧방귀를 뀌었다. 더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 같았다. 그렇게 나날이 흘러갔다. 2달 후 어느 날 창밖 하늘이 어두워졌다. 밤이 찾아와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짙은 구름이 모든 빛을 가려서 어두워진 것이었다. 거기에 서늘한 기운까지 감돌았다. 하늘에서는 가느다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듬성듬성 몇 방울뿐이었지만 점점 많아졌고 점점 촘촘해지더니 마침내 오래도록 기다려온 큰 비가 쏟아졌다. 우리는 창가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렇게 조용히 함께 머물렀다. 미래에 대해 문득 생각해보니 그렇게까지 두렵지만은 않은 것 같았다.